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윤입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 흥행에 힘입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국제유가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자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지만 아직 미국은 금요일을 맞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놓고 많은 외신에서는 수요 초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앞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기싸움이라도 하는 듯이 우리가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27%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강했습니다. 1.3% 상승, S&P 500도 0.81% 오르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한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2.45% 빠지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오늘 증시 상승의 주인공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강하게 올라주면서 마감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SK 하이닉스의 흥행 그리고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소식에 AI 메모리 기대가 다시 한번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반도체 랠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한 건 반도체였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오른 것에서도 이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투심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흥행으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오늘 이 같은 호재를 AI 투자가 계속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이야기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론이 미국의 투자 규모를 기존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377조 원 규모인데요. 이번 투자는 AI 메모리 생산 확대, 미국 내 D램 생산 능력의 강화, AI 데이터 센터 수요 대응과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AI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마이크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시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우리 기업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인데요. 공모가 149달러로 투자자들에게 안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모가라면 공모 규모가 약 265억 달러가 될 텐데요. 알리바바를 넘어서 외국 기업의 미국 IPO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7배 이상의 초과 청약이 있다는 수요 예측도 있는데요. 특히나 수요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보시면 글로벌 장기 투자 펀드와 국부 펀드, 기술 전문 투자 기관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산업의 성장성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뉴스의 공통점은 AI 메모리 수요의 확대입니다.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을 키우고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서 성장 투자에 나선다는 거죠.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될 거라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트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엔비디아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요. 매수세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마벨 테크놀로지, 퀄컴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AI 랠리가 특정 종목이 아닌 업종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입니다. SK하이닉스의 ADR 거래 성과가 국내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첫 번째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흥행이 AI 메모리 성장 기대를 다시 키우면서 오늘 반도체 랠리를 이끈 하루였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증시에는 또 다른 변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과 이란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동 긴장감에도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전쟁보다도 AI를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란도 중동 내 미국 우방국을 공격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은 감소를 했습니다. 원유 공급에 차질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일제 2%대 내렸는데요. 시장은 오늘의 이 지정학 리스크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I와 반도체 투자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는 더 큰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 회피보다는 위험 선호 심리가 우세했던 장세였죠. 결국 중동 리스크는 이어졌지만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평가하면서 AI 기대 쪽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고용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5천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확인하는 고용지표였지만 오늘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고요. AI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만나보셨고요. 종목별 자세한 이야기 최여은 앵커와 확인하시죠. 네, AI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대장주들이 올라주는 그러한 시장이었는데요.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 0.6%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권, 애플은 0.9%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요. 브로드컴 3.1%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5%대, 그리고 AMD와 같은 기업들 5.6%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메모리주도 좋았고요. 저장 장치주들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마블 테크놀로지는 S&P 500에 편입된 이후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간밤에도 4.9%대 상승, 그리고 퀄컴이 2.4%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3%대, 온세미컨덕터까지 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S&P 500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KLA,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리서치 등과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3%대, 6%대, 3%대 대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된 이후로부터 주가가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라는 든든한 빅테크 고객을 그래도 확보한 브로드컴에 대해서 시장은 이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승 탄력을 보태는데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약간의 조금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가 2.4%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키방크에서는 팔란티어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2.4%대 하락세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오라클 같은 경우는 2.6%대,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 제외하고는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영국 안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 안에서도 시스코 시스템즈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9%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AI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닝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굉장히 핫한 기업 중 하나인데 간밤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4.5%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금융주들까지 역시나 마찬가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JP 모건, 그리고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들 상승 탄력을 보인 가운데 일단은 간밤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쪽으로는 약간의 혼조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라이릴리 강보합권 존슨앤존슨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실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DR 종목이 보시다시피 7%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펩시코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EPS 쪽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가격에 대한 좀 부담감을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3%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겠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거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이 영향이 이 간밤의 정규장에서 나왔는데요. 주가가 사실 2%대 하락세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저희 특징주와 함께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보시다시피 주가가 4.5%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대 3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마이크론의 투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내일 SK 하이닉스가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하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 3사 가운데서 최강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대단한 투자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지라는 이러한 인식이 생기게 된 거고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간밤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장기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다음 국면에서는 장기 계약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 주가도 7%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키워드는 외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IPO가 수요 초과가 됐다라면서 이에 따라서 샌디스크가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S&P 500 내에서 간밤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IPO 기대감 나오면서 샌디스크의 주가도 함께 7.5%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트코입니다. 방어주 쪽이 좀 잘 가나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의 우려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으로 잘 가는 기업입니다. 방어주가 오히려 약간의 편견을 깨고 실적에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좀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가 6월에 동일 매장의 매출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4%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글로벌 주식에서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간밤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지만은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간밤에 시장은 올랐지만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증시도 서킷 브레이커, 매도 사이드카 이게 몇 번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내러티브는 전혀 훼손된 것은 없는데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변동성은 주의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 한 달간 변동성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시간 목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의 시장 상황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았는데도 뉴욕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이 반도체주의 급등 그리고 국제유가 하락에 투자자들이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네요. 네, 이번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투자 심리가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틀 연속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장 초반만 해도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국 간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협상을 염두에 둔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긴장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뉴스에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가입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이상으로 급등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안정되면서 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고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기업 실적과 AI 같은 펀더멘털로 이동했습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AI 투자 과열과 반도체 고점론이 제기되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AI에 너무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과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흔들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AI 투자 스토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뉴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2,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BM 같은 AI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공모가 7배 이상 초과 청약됐다는 소식도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메모리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시장의 시각은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AI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투자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AI 열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2막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성과 이익 증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증시 ADR 상장인데요. 투자자들이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상장은 단순히 상장 하나가 아니라 글로벌 AI 투자 열기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선 규모부터 압도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ADR 공모가를 $149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ADR 발행이자 역대 최대급 해외 주식 공모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모 수요도 7배 이상 초과 청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봐야 할 상장 첫날 부분은 상장 첫날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 AI 반도체 주가 큰 조정을 받으면서 AI 투자 과열론이 제기됐는데요. 그럼에도 기관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이 여전히 AI 메모리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장 이후에도 강한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AI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그간 SK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에만 상장돼 있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연기금과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시각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AI 돈을 얼마나 쓰냐기보다는 실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냐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상장은 단순히 SK 하이닉스 한 기업의 이벤트가 아니라 AI 메모리 산업 전체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5개 태스크포스의 공동 책임자를 발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준의 운영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달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면서 연준의 정책 결정 방식 그리고 데이터 활용, 대차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각 분야를 이끌 공동 책임자를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사들입니다. 영국과 브라질,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물들은 물론이고 스탠퍼드대 석학 그리고 마트, 벤처 캐피털 아드레센 호로위츠 석학까지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처럼 최고의 모아 연준의 정책 도구와 분석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됩니다. 검토 대상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연준이 시장과 어떻게 소통할지, 현재 6조 달러가 넘는 대차 대표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존 경제 통제계에 얼마나 의존할지, AI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을 어떻게 평가할지 등 물가 안정 목표와 통화 정책 체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각 태스크포스는 연말까지 공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공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 방식이나 시장과의 소통 방식, 심지어 통화 정책 운영 적시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도 이번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주셨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와 SK하이닉스 ADR 상장 흥행으로 AI 열풍의 2막이 열렸다는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또 연준의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통해서 정책 운용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가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키워드로 바로 확인해보시죠.
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 소식이 오늘 반도체 랠리에 불씨를 지핀 하루였습니다. 장중에는 7%대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메모리 공급망까지 잡겠다는 마이크론, 오늘 키워드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1,000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 아쉽게 종가로 지키지 못했네요. 그랬네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1,000달러에 거의 근접하는 흐름인데 1,000달러 돌파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시 네. 그 마디 지수대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00달러, 1,500, 뭐 2,000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그 지지대마다 그 달러 지수대마다 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달러를 한번 돌파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저항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20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장중에 이제 다시 내려가서 990달러 정도 수준으로 네. 내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1,0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는 거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2035년까지 장기 지출을 뭐 늘리겠다 해가지고 뭐 뉴스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 내 일자리 9만 개 이상 창출할 예상이고 뭐 이런 미국에 대한 투자 때문에 뭐 올랐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1,000달러를 다시 한번 오늘 돌파를 했던 마이크론이고요. 최대 2,500억 달러까지 장기 기출 전망을 상향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내 웨이퍼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 반도체가 처음에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그 웨이퍼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죠. 실리콘이라는 그 원자재를 잘라서 우리가 긴 소세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알찬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소세지를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계란 붙여갖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잖아요. 똑같죠. 이게 둥근 원기둥으로 된 실리콘을 단면을 자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원판이 되겠죠.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뭐 노광식각 증착 작업들을 해서 별 막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치죠. 거기서 이제 칩을 나중에 나누면은 저렇게 이 그 다이 형태의 그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원재료인 실리콘을 납품을 받는 곳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원재료 업체인 글로벌 웨이퍼스가 지금 5억 달러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제 300mm입니다. 근데 300m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글로벌 웨이퍼스밖에 없다. 저거는 피자의 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8인치, 20인치 피자도 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뭐 네. 이 웨이퍼도 200mm가 있고 300mm가 있는데 저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거는 300mm 원재료 실리콘 크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웨이퍼스가 5억 달러를 투자했고 10년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네. 테크놀로지가 저기서 웨이퍼를 이제 그 10년 동안 아주 차질 없이 공급을 받아서 칩을 생산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네, 장기 계약을 통해서 핵심 웨이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크론 이제 1,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주가 흐름이 최근에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어저께 이제 의미 깊은 일단 갭 상승이 나왔죠. 네. 지금 그래서 1,000달러를 돌파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갭이 또 있죠. 네. 갭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저기서 상승 갭이 나오면서 저 고점을 돌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815달러에 있는 그 부분을 깨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거기 테스트를 갈 뻔했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 갭이 나와가지고 다시 위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기서 전투를 열심히 벌여가지고 1,000달러 이상을 가야죠. 그래야 뭐 지금 목표 주가로 뭐 2,000달러를 계속 뭐 나오고 있던데 2,000달러를 가려면 일단 1,000달러부터 저기를 하고 장악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뭐 2,000달러 목표 주가 보고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1,000달러를 돌파하고 저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네, 간밤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1,000달러를 장중에 돌파했던 마이크론입니다. 마감은 4%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마이크론인데요. 오늘 시장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역시나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시그널 좀 어떨 거라고 보고 계세요? 네, 어제도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합니다. 어제 뭐 사실 굉장히 큰일 날 뻔했죠. 어제도 사실
장 초반에 수익률을 다 깎아먹고 장 후반으로 들어서서 12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전환하면서 지수까지 마이너스 전환을 했어요. 다 까먹었다가 조금 다시 올라서 끝났는데 그 공은 SK하이닉스의 공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때도 SK하이닉스가 버텨내면서 지수를 떠받들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모멘텀이 지금 삼성전자의 모멘텀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수를 좀 떠받들어서 좀 지수를 지탱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코스닥 하시는 분은 뭐 말이 많겠지만 지금 사실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네. 연초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시작한 지점 아래로 내려가 버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너무 끔찍한 장세거든요. 레버리지를 포함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8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거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한 건 사실인데 뭐 이런 그 강세장의 특성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ADR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등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ADR이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지금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저 좋은 미국 시장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SK하이닉스를 살까? 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10일 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이 되고 나서 다음 주가 또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변수가 있네요. 그 위원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뭐 지금 뭐 축구 선수들이 뭐 노년에 미국 리그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나갈 때 스페인이나 네. 뭐 이런 잉글랜드 리그에 있을 때 선수가 가치가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SK하이닉스를 살 것이다. 왜냐하면 대만의 TSMC가 그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대만의 TSMC가 본토에 있는 TSMC보다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기업인데도. 그거는 시장의 차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업인데 시장이 다르다고 고평가를 받는 것은 시장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대우를 받을 것이다. 물론 괴리가 굉장히 격차가 심해지면 나중에 따라가겠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어서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 상장이 되니까 관심이 거기로 일단 쏠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나스닥 ADR 상장 이후에 SK하이닉스 우리 시장에서는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위원님의 좀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와 SK하이닉스의 상장 흥행으로 반도체 랠리가 있었던 간밤 시장이었고요. 두 종목의 앞으로의 시그널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랑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죠.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혜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 5입니다. 개장 전 알아야 할 5가지 뉴스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뉴스는 SK하이닉스로 준비했습니다. 블룸버그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제시한 주당의 공모 가격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가격은 전일 한국 증시 종가 대비해서 약 3%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기업 최대 IPO다라는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앞둔 SK 하이닉스가 공모가로 주당 149달러를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49달러는 한국 증시에서 거래를 마친 SK 하이닉스 보통주 종가를 ADR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보다 약 3.1%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ADR 한 주는 SK 하이닉스 보통주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49달러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조달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업 공개를 넘어서는 것이며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SK 하이닉스 ADR 수요 예측에서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아직 ADR의 공모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함께 오늘 밤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뉴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해질세라 미국 투자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투자가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SK 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하루 앞두고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수요 급증에 맞춰서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과 기술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와 같은 투자가 자사 D램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해 미국 전역에서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나스닥 주식예탁 증서 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메모리 분야 경쟁자에 대한 견제 성격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65억 달러, 약 40조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나란히 미국 증시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노이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AI의 수익화가 지연되게 되면은 증시와 경제에는 모두 다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나 M7 기업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토리스텐 슬록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수익 창출이 시장 기대보다 늦어질 경우 증시와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슬록 분석관은 현지 시간 9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를 통해 AI 수익화가 늦어진다면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월가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하이퍼스케일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슬록은 시장 예상보다 AI 수익화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AI 모델이 정보를 읽고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 토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AI 모델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점유율과 토큰 사용량 모두에서 미국 경쟁사들을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그니피센트 7이 주요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충격이 이들 기업에만 머물 수 없다며 반도체와 전력,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비롯해 S&P 500 전체로 하락세가 확산되고 나아가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를 또 S&P 500 지수를 조정 국면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다만 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러한 투자 의견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나 노이즈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이전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가 간밤에 오르긴 했지만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이전보다는 조금 격화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를 두고 야후 파이낸스는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미 적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섰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현지 시간 9일 미국과 이란의 연이은 공습과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거의 중단된 상태지만 경제적 파장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3월에서 5월 기록했던 배럴당 $100 수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도 이번 주에는 한때 상승했지만 이후에 빠르게 하락하면서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판매를 가능하게 했던 제재 면제를 철회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봉쇄 재개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카르그 섬 장악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마는 시장은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과거보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시장이 중동발 불확실성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사실 악재가 아닌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악재는 앞서서 만나봤던 AI 내러티브에 생기는 어떠한 노이즈일 텐데요.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메타입니다. 메타가 9월부터 자체 AI 칩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공격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함께 본격 자체 칩 양산에 들어갑니다. 현지 시간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 아이리스를 오는 9월부터 생산할 예정입니다. 개발 진척도는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리스는 약 6주간 진행된 검증 테스트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5년 넘게 난항을 겪었던 메타의 자체 AI 칩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메타의 공격적인 개발 일정입니다. 통상 AI 반도체 개발 주기가 1년 이상인 것과 달리 메타는 2027년까지 약 6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메타의 올해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최대 1,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빅테크 전체 투자 전망치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네, M7 기업들의 주가 흐름 앞으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스트노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우리에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 이제 SK ADR을 갖다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다뤘는데요. 뭐 지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 전체에도 초미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큰 경색을 일으켰던 엄청 대형 이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ADR 발행이 끝나면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ADR이 보니까는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한 지금 예. 이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또 준비를 할 때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외신에서 SK 하이닉스의 IPO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그럼 블룸버그나 뭐 주요 외신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예. 있습니까? 일단 뭐 ADR 공모가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네. ADR 공모가가 이제 그 제안하기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SEC에 제안하기로는 이제 주당 149달러.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현재 ADR은 한국에 이제 서울 증시 상장된 그 보통주보다 10분의 1로 이제 낮춰서 이제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9달러가 우리로 이제 10분의 1이 아니고 원래 가격으로 친다면 1,490달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는 약 3%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이제 달러를 갖다가 1달러나 1,5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3% 높게 책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로이터나 이제 블룸버그나 공통적으로 보도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번에 SK하이닉스 ADR을 갖다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데 신규 상장을 위해서 또 당연히 신규 상장이니까 청약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청약 자금이 원래 이제 상장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총액보다 무려 7배 이상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청약 자금이 SK하이닉스의 ADR 청약 자금이 무려 1,855억 달러가 몰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수치냐면은 한 지난달에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스페이스X를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증시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X에 몰린 청약 자금의 총액이 2,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500억 달러 때문에 엄청나게 들썩거렸는데 전체가 아니고 약 2.5%의 그 주식만 이제 ADR로 SK하이닉스가 상장하는데 2.5%의 그 주식을 받기 위해서 스페이스X 못지않게 1,855억 달러 이상이 물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SK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뉴욕 증시가 이제 환호하고 그 쏠렸다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X 때문에 자금이 블랙홀 때문에 단기 주가까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855억 달러가 몰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같은 메모리 주가가 가기가 힘들겠구나. 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횡보하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일정 이상 한몫하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고 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죠. 그 어제부터 다시 주가가 회복됐는데 이 시점을 맞물려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청약 자금이 끝나면서 사실은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고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 샌디스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최근 주가를 보셨어요? 예. 이게 첫 거래일 대비해서 되게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 SK 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스페이스X는 아직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SK 하이닉스랑 뭐 실적적인 부분을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 투자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자들이 이렇게 핫한 기업,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게 첫 거래일만 약간 반짝하고 지금 약간 좀 부진한 상황이니까 SK 하이닉스도 이것도 약간 인기몰이 흥행 한번 하고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 SK 하이닉스는 실적 잘 나오니까 스페이스X랑 달라라고 하면서 주가가 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했을 때부터 뭐 저희 방송에서 스페이스X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분명히 공모가 이후로 상장한 다음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 실제로 테슬라가 일반적인 제조업과 그 매출로 봤을 때는 공모가를 받거나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론 머스크 자체의 개인적인 팬덤, 일론 머스크가 여론몰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다 끌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도 사실은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는 고공행진을 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몇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때는 전기차 나옵니다. 이때는 전기차 몇만 대 규모로 생산할 것입니다 했지만은 안 지킨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비교적 그래도 순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론 머스크 개인적인 어떤 팬덤을 갖다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페이스X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고 스페이스X도 사실 테슬라 못지않게 적자 상태에서 이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도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ADR은 다르다. SK하이닉스 ADR은 일단은 SK하이닉스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높고 영업이익이 뭐 천문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X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간이 있고 두 번째는 팬덤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공모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7배 넘는 이제 청약장이 몰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오늘 밤 우리 시간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ADR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의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SK하이닉스 ADR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제시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주 대비 2.5%를 갖다가 유상증자를 한 것이죠. ADR이라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2.5%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당연히 내가 가진 자본이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ADR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5% 희석이 되지만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된 것을 갖다가 간극을 좁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평균 10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평균 7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등 기업이 10배인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10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서러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R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 희석되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2.5% 희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SK그룹이 머리를 싸대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2.5% 희석을 갖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2.5% 희석이 되는데 이 희석된 것을 SK하이닉스가 시총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가를 252만 원을 기준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가 어디입니까? SK스퀘어죠. SK스퀘어가 20%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2.5%라는 게 SK하이닉스 252만 원 기준을 하면 주가 250만 원 기준을 하면은 약 50조 원이 희석됩니다. 50조 원의 숫자를 갖다 한 번에 몰아서 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그 희석을 갖다가 SK스퀘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아마 ADR 전후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손살을 쳤지만 저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또 제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ADR 전후로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도 있지만 주주 소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소각을 2.5% 하기만 해도 당연히 SK스퀘어에 생긴 주주 이익을 갖다가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까 같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R 앞두고요. ADR 오늘 밤인데. 오늘 밤인데 이제 오늘 나오거나 아니면 조만간 ADR이 확정이 되면 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50조라는 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상쇄할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오, 굉장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는 새로운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여러 번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SK 예. 하이닉스. 그러면은 이 ADR 상장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큰 분기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단지 미국 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거버넌스에서 좀 후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이 좋은 제품을 외국에 팔려고 한다면 외국의 유명 전시장, 백화점에다가 유통을 해야지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할지라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이 없었습니다. 채널이 없었죠. 이런 점에서 이번 SK하이닉스 ADR이 자본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에 큰 분기점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3등 기업인 마이크론보다도 30% 정도 저평가되고 있는 이
불우한 현실을 갖다가 이번 ADR로 말미암아서 그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제가 말한 대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PER이 그대로 좁혀진다면 좁혀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따라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ADR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워낙 핫한 이슈니까 바로 만나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닉스 주가는입니다. 뭐 이미 말씀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ADR 상장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증권가에서 가장 높게 보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말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블룸버그 H뱅 관점에서는 1등 기업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 논외의 그 여지가 없는 1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주주들 입장에서 미국 주주들도 우리나라 주주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큼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회사는 왜 저평가되는데 왜 숏을 치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면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 이미 많은 정보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서 회람이 되고 있고 그래서 H뱅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 마이크론보다 PER이 적게 평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ADR을 갖다 끌어올리면 그러면 결국 보통주가 서울 증시에 상대 보통주가 간격 차이가 벌어졌다. 그럼 보통주를 갖다가 사실 ADR을 바꿀 수 있는 게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두 주가 사이가 간격이 좁힐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사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간이 마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무려 89조 원 영업이익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7월 말에 이제 SK하이닉스가 2분기 잠정치를 발표할 텐데 똑같이 엄청난 숫자의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을 예견되는데 그걸 갖다가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그 로이터에서 나왔냐면은 현재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PER이 8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냐? 그 사이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12개월 선행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가 5.5배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12개월 선행 PER 기준은 더 내려갔어요. 왜? 주가가 오른 만큼 영업이익의 그 증폭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평가 분명히 해소될 것이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집단지성으로 봤을 때 대규모가 이걸 발견하니까 그럼 내가 먼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겠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와 ADR이 올라가고 ADR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 서울 증시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순환이 마련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주식예탁증서가 이제 아직 상장되기 전이라서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ADR이 상장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흥행을 하게 되고 주가가 우상에 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 증시에 있는 이 본주의 가격이 ADR을 따라잡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테고 만약에 또 ADR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긴 한데 일단 실적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단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 워낙 많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캄다운 되셨나요, 대표님? 예.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니케이가 이제 LG 이노텍이 베트남에 무려 이제 1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매출과 그 전체 영업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저랑 방송하면서 LG 이노텍 가져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로봇 기사에서 일부 다루긴 했지만 네. 어쨌건 이렇게 그 하나의 종목으로만 다루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 베트남에다 10억 달러 투자하는데 LG 이노텍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애플주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얼마만큼 팔리냐에 따라서 LG 이노텍의 주가도 같이 동기화를 이루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폰의 그 광학 모듈, 카메라에 따른 광학 모듈을 갖다가 LG 이노텍이 실질적으로 이제 엄청난 이제 시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생태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은 역시 이제 아이폰과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광학 모듈이 아닌 그 BGA나 그다음에 SIP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폰에 뜯어보면은 아이폰의 기판에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이 이제 BGA이고 BGA의 또 다른 것을 모아하는 것이 SIP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략 증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니케이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위한 투자일까요, 결국에는? 예, 아이폰에 대한 그
확대 수요를 위해서 투자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로 아니 같이 이제 그 아이폰에 들어간 기판을 마련한 FPGA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 어디 있냐? LG노텍 말고 한국에서는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기를 갖다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 두 기업이 언제나 경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물론 두 기업만이 납품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기업이 애플의 아이폰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아이폰의 물량이 확대되니까 미리 그 LG노텍이 베트남에 증설을 갖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LG 이노텍에 대한 요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기 대 LG 이노텍입니다. 뭐 좀 주가는 사실 좀 참담해요. 비교해 보면은. 예. 그 1년 어제 종가에서 1년 순위를 보면은 LG노텍이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 400%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1000% 올랐어요. 같이 이제 아이폰의 생태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FPGA 이를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인데 왜 주가가 천연차로 차이가 났냐?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FPGA를 생산하면서 그 이 분야에 걸쳐서 세계 3강 안에 듭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기가 이제 AI 생태계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LG노텍도 같이 이제 FPGA를 만드는 기업인데 왜 안 하느냐?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은 약 28년도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에 들어가는 FPGA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28년도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LG노텍의 주가도 달리지 않을까 싶고 달리겠지만은 사실 FPGA를 실제 생산하느냐 납품하느냐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갖다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요 LG 이노텍에 대한 기사를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슈 또 준비해둔 거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얘기만한 내용이 좀 없죠.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가장 컸던 내용은 공모 물량의 7배 청약 대금이 들어왔다. 260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서 이제 공모가 확정이 돼서 나왔죠. 149달러로 확정이 돼서 우리 돈 22만 5천 원이죠. 어제 하이닉스 종가 218만 5천 원, 6천 원, 요거 대비해서 3% 정도 좀 더 높게 잡혔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 규모가 245억 달러, 290억 달러 사이에서 중간 딱 되네요. 한 260억 달러, 우리 돈 한 40조 원 정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40조 원 이제 규모 조달이 되면 이제 다 국내로 들여와서 시설 자금에 쓰겠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초반까지 1,400원대, 1,490원대 후반까지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요즘에 또 중동 불안이 또 자꾸 야기가 되니까 어제 다시 1,500원대 초반 살짝 올라오면 1,510원 사이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번 하이닉스 ADR 건만 놓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이 얘기와 이 이슈와 이제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지금 외환 시장 상황, 즉 원화 가치의 과도한 약세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달러가 그렇게 수출을 해서 많이 벌어도 국내에 잘 안 들어오고 밖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보다는 나가는 달러 대신 이제 서학개미라든가 해외 투자라든가 또는 뭐 배당이라든가 등등등 외국 투자들이 국내에서 투자하고 해서 받는 배당 뭐 등등등 나가는 달러들은 많다 보니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두르기만 한다면 환율은 사실은 1,400원대가 아니라 1,300원대까지 내려가도 지금 우리 수출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털 상황을 하면 좀 당연한 건데 지금 이제 나가는 달러가 워낙 많고 많이 벌어도 들어오는 달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달러율 사실 뭐 요즘 투자자분들 중에서 원달러율 1,500원 뭐 초중반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라가 망하네, 외환위기 오네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문제. 다만 이제 이게 외국인들 순매수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뭐라 그럴까요? 질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어떤 데들이 주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할까라는 부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 장외투자 펀드, 기술 분야 전문 펀드, 심지어 국부 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그다음에 영국계 뭐 여기는 이미 한번 인터뷰를 한번 했던 데죠. 베얼리 기포트 이제 영국계 운용사인데 이런 데들 뭐 한 70억 달러까지 난 살 거야라고 최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전문 펀드도 있고 국부 펀드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층의 또 다양한 국가의 그런 펀드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공모 물량 7배 이상 들었다라는 거는 이 하이닉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좋다. 단순히 좋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멀리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장 가보면 어제 이제 블룸버그하고 UBS에서 나왔던 이제 뭐 본주를 팔고 ADR로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제 좀 소화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날, 그 전전날, 한 이틀 정도는 시장에서 좀 악재가 됐었는데 이를테면 미국 시장에 투자한 이 ADR이 접근성도 좋고 달러로 거래되고 뭐 굳이 뭐 한국에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뭐 그냥 여기서 ADR 사면 되지 이런 수요들 때문에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근데 이제 TSMC 사례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ADR이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뭐 18% 정도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본주가 따라간다라는 이 구조 뭐 얘기할 거고 결국은 A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주에 대한 이 희소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주도 역시 따라갈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충분히 소화가 좀 된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TSM 사례 잠깐 볼까요? 네, 97년도에 상장을 했고. 한 20% 정도 가격 차가 평균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따라간다라는 얘기고, 네, 결국은 이제 ADR의 공급량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본주에 대한 관심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ADR 상장에 대해서 나온 자료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보면은요, 네, 지금 차익거래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시간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과 본주는 결국 연동돼서 같은 방향으로 간다. 프리미엄은 사실 뭐 어느 정도 불편한 건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 ADR이 뭐 이를테면 뭐 100이고 한국의 본주가 80이다. 이렇게 20% 차이가 좀 TSMC 같은 거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차익거래 요인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호환하는 이 부분도 지금 감독당국에서 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권 전망을 보면요. 글로벌 투자의 저변화되기에 저게 좀 가장 크다고 좀 보는 거고 본주와 ADR이 동반 재평가가 될 거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여팡에 대한 전망이죠.
내년도 메모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여전히 훨씬 더 높을 거고 지금 공급이 훨씬 부족할 거고 한 10%포인트 이상 부족할 거라는 거고 특히 내년에는 HBM 가격이 올해보다 100%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좀 거의 KB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 IB들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전틱 AI가 사실 이제 KB증권의 어제 리포트에 저는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들, 국내외 반도체주들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메타건 이후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빅테크들의 수요가 줄면 반도체주들의 업황은 끝난다. 사실 뭐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썼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서버단의 수요만 있겠냐라는 거죠. KB증권의 얘기는 이제 그런 시장의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에이전트 AI만 3배 이상의 메모리 수요가 이게 추론 때문에 그런 거죠. 늘어나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면 메모리 수요가 5배 이상 늘어나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면 10배 이상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피지컬 AI라고 많이 합니다만 그 안에 피지컬 AI의 이제 대표적인 현재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해되고 있는 사례가 이런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메모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AI 요거만 자꾸 보고 수요가 주네 마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일들이 더 벌어지고 늘어나는 분야가 그러니까 필요로 한 분야가 늘어나는 거지 만드는 데는 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의미 있게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관련돼서 좀 이런 어떤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이즈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는 4배대 후반까지 떨어졌고요.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5.4배, 5.5배 정도. 반면에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6.6배 정도 수준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이익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PR이 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보다 더 저평가된 종목들은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ADR은 오늘 뭐 상장을 하니까요. 어떻게도 거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말씀하신 대로 149달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얘기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틀째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4월 8일 이후에 뭐 108조로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한 달 새 한 달 조금 그렇죠.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6월 4일에 139조가 이제 맥스였으니까 현재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27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줄었다.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한 달간 외국인이 50조를 파는 걸 개인들이 좀 거의 다 받아냈고요. 개인 계좌 내에 있던 현금들이 주식으로 가서 그 주식으로 또 예탁금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예탁금이 자꾸 소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CMA 잔고는 최근에 한 5.3조 정도 늘어났고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쪽도 한 4.6조 늘어갔다. 정기예금은 딱 여기서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쪽으로 갔다고만 딱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기예금이 그동안에 계속 줄다가 그 돈들은 사실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는 확인이 된 바가 있었고요. 다시 좀 환류를 한다. 은행 쪽으로. 일부 환류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이 4.6조가 다 주식시장에서 나간 자금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짙은 보라 색깔이 이제 고객 예탁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딱 확실히 6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확 꺾이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로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탁금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27조가 줄었던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예탁금만 가지고 과연 그렇게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들이 좀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어제 나왔던 자료 물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는 쪽 주장들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일단 신용여자 잔고는 여전히 역대급으로 좀 크게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제까지 사실 이틀의 개인 투자들, 특히 뭐 개인 투자들이 또 매도 규모가 뭐 몇 조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들처럼 그동안 외국인 개인 투자들이 사던 그런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현저하게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거래되는 거에 비해서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도로 잡히는 걸 보면 여전히 개인들은 사는 것과 파는 것 간의 이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힘겨루기가 굉장히 아직도 치열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 이틀간의 개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좀 있었던 부분들, 또 어제는 좀 더 늘었고요. 이 부분들은 결국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또 신용융자, 또 미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배 매매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런 부분이 이게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초 이후에 한 달 이상 좀 시장이 아주 엄청난 그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만 벌써 한 4번 발동을 했죠. 올해 발동한 거의 3분의 2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발동을 했고, 뭐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는 뭐 부지기수고요. 이제는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는 그랬어 뭐 이 정도로밖에 이제 신경을 안 쓸 정도로 굉장히 자주 발동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고, 변동성의 이유가 이제 일단 뭐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얘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미국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홍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막 시장의 모든 그런 어떤 비난이 몰리는 거는 그거는 이거는 사실은 뭐 약간 희생양을 찾기 작업 같은, 약간 마녀사냥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코스닥이 좀 뭐 지금 10개월 만에 800선이 뭐 무너졌다라든가 등등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뭐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확실한 뭐 섹터는 다 반도체, 또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쏠림은 불가피한 거고요. 개인들의 최근의 이탈을 가지고 뭐 불과 한 이틀 정도 이탈을 가지고 규모도 사실은 이틀 합쳐봤자 1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들이 뭐 증시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과도한 변동성 이 부분에 이게 사실 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요. 좀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대규모로 이렇게 순매수를 할지 이걸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다 그러면 개인들이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게 또 다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이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좀 몰린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은 또 이런 어떤 개인들의 어떤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게 또 쉽게 없어지기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또 이번 주 마지막 투자 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제 오늘 밤에 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 그리고 앞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이게 매도 사이드카가 몇 번이나 발동을 한 건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어제 시장 보니까 코스피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제는 0.6% 오르는 거는
올랐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6% 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커진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레버리지 ETF가 생긴 이후에, 출시한 이후에 본주의 호가창이 좀 얇아졌다는 부분이 좀 더 그 변동성을 키우는 영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증가하는 반면에 본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호가창이 계속 얇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본주의 변동성도 같이 커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요인에도 좀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5%대 상승, 코스닥이 좀 그나마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뭐 사실 이렇다 할 건 없었고요. 뭐 내렸으니 올랐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부터는 좀 기대해 볼 맞아요. 수 있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강세를 나타내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시를 기점, 10시, 11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막판까지는 다시 끌어올리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장 중간에는 좀 더 올라갔었지만 다 반납하면서 한 1.15% 네.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도세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었고요. 어제 그리고 그 전일까지도 강했고,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은 전환이 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그리고 손절 물량도 꽤나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어제 성공했지만 투자 심리의 회복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비교했을 때 앞으로도 뭐 코스닥은 좀 계속 부진할 거라고 보세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자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오히려 하반기가 될수록 코스닥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이지만 올 한 해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거의 역대 최대급의 코스닥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때 정도의 하락폭 정도 속도 그 이상이 올해 한 2달 정도 사이에 코스닥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것 대비해서 코스닥의 차별화가 좀 더 심해졌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국민성장 펀드라던가 그죠. 그리고 승강제 같은 경우처럼 정책적인 방침도 코스닥의 활성화에 좀 더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가 될수록 코스닥의 활성화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름 내내 좀 조정이 약간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좀 따져보면 가장 중요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 바이오라던가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이렇게 그죠. 세 분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가장 부진한 섹터 그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성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주요 종목들이 반납을 하면서 뭐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가장 중요한 종목, 그 코스닥의 섹터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급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결해서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뭐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이런 투자 소식이 있고 이에 따라서 뭐 밑에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말씀처럼 장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코스닥에서는 그 온기를 좀 고스란히 받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장비주 보시는 거 있으세요? 장비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PSK라던가 이제 PSK. 원익 IPS처럼 뭐 전공정 장비주 중심으로 뭐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공장 증설이 됐을 경우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확대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정 쪽으로 초점을 좀 더 하반기에는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크게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 좀 크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에 나온 것 같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 쪽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안에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는 건 결국엔 투자하고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에 장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전공정 쪽 장비 쪽을 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하반기까지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좀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ETF 때문인지 뭐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ETF의 영향력이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상으로 좀 많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급이 좀 더 몰렸었는데 네. 사실 이제 변동성과 같이 놓고 볼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 코스닥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민감하게 움직이고 퍼센트도 훨씬 더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스닥을 오히려 매도하고 코스피 아니면 레버리지 ETF 쪽으로 옮기자라는 수급이 최근까지 거의 한 달여 가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코스닥의 약세를 이끌었던 수급 악화를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부진한 상황도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어서 코스닥의 하락세는 최근까지 한 달 이상 정도 강하게 나왔던 부분의 요인을 찾아보자면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ADR 상장 때문에 지금 아주 시장이 뜨겁습니다. 저희 뭐 이데일리도 그렇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은 뭐 SK하이닉스 요 ADR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니까 공모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SK하이닉스 3%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공모가가 일단 SK하이닉스가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ADR이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장기 자금 그리고 글로벌 펀드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 유입도 상당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가격 괴리율 때문에 본주의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량 부담이 되고 이제 지분이 희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국내 반도체 설비 증설을 하는데 계속해서 재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와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게 될 텐데 환율이라던가 뭐 다른 여건을 떠나서 직접적인 비교가 된다면 비슷한 업종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인율을 조금 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가장 좋은 그 호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이후에 사실상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ADR이라던가 상장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그죠,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겠지만 미국에서도 큰 이슈 그리고 큰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상장이 된다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상장 이후에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러한데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ADR 상장도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돼서 SK 하이닉스가 요 ADR 상장가 그리고 ADR의 가격을 함께 쫓아가다 보면은 한국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쏠림도 심할 수 있지만은 시나리오를 두 개로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반도체주들. 같이 쏠림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코스닥에서도 볼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삼성전자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그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이라던가 D램,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에 좀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올해 6월부터 파운드리에서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될수록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 기조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D램이라던가 뭐 HBM 관련한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의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라고만 한다면 현재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에 그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포인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교했을 때 전략?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현재 단기적인 이 시점만 놓고 본다면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단기간에 생길 수 있는 호재 그리고 ADR 관련해서 뭐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ADR을 계기로 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재평가와 수급 강화 쏠림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가 250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현 상황, 21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어제도 그 예로 들자면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훨씬 더 빨랐습니다. 강했죠. 예, 그 현상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단기적으로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걸까요? 예,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가 하락률이 이 정도로 크지 않았었다면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까라고 고려를 해본다면 하이닉스가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탑픽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현진 대표님은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 주가가 21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속쓰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ADR 상장 이슈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럼 짧게 다음 주 전략을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도 역시나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서 뭐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비중 투자보다는 뭐 분할 매수 전략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더 나눠서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한 부분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거 시작되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서 바이오 쪽이나 성장주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금통위에 대한 결정 여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이제 오늘 밤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뭐 전일 종가 대비해서 3%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게 추정인데,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SK 하이닉스 ADR 주가가 올라가고 한국 증시에서 많이 빠졌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는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또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SK 하이닉스 주가가 꽤 많이 빠진 상황이고 210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탑픽이다라는 의견으로 오늘 나현진 대표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기술주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8개 종목 가운데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은 오늘 정규장에서 연일 강했습니다. 이 반도체단에서 힘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마이크론이 2035년까지 AI 메모리 관련 투자 설비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 생각보다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AI 메모리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81% 상승하면서 $1,000 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샌디스크도 오늘 7%대 강세 보이면서 정규장 마감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엔비디아는 어땠을까요? 엔비디아는 0.66% 하락하면서 정규장 마감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까지 다가서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칩 의존도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0.09% 빠지면서 $202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가 개발하기로 했던 자체 AI 칩은 어떤 것일까요? 이 9월부터 TSMC 그리고 브로드컴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자체 AI 칩, 추론 칩인 아이리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정규장에서는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31% 빠지면서 $629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또 슈퍼 인텔리전스 랩에서 새로운 뮤지 1.1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개발자까지 사로잡는 생성형 AI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세 보였던 메타 현재는 빠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18% 빠지면서 $383 선 지나가고 있고 아마존도 0.19% 하락 $246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0.21% 빠집니다. $315 선 지나가고 있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UBS에서 나온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인데요. 기존에 $364에서 $442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봇 공학과 AI 부분에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욱더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34% 빠지면서 $405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3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유가 흐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상황만큼 전쟁이 심각하게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이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다시 이전처럼 극단적인 봉쇄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08% 현재 소폭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7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간밤에는 상승했습니다. 유가 흐름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금 가격은 상승했는데요. 현재 시외가에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4,12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4%대 강세를 보이면서 1233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 간밤에는 1%대 강세를 보였고 시외가에서도 0.55% 현재 추가 상승하면서 185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기대해 볼 법한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상승해내고 있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12,900원 선 900포인트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현재 0.09%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현재 약세로 접어들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현재는 상승으로 접어들면서 1,506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 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공모가 두고 참 많은 의견들 나왔는데 블룸버그가 보도했던 것처럼 주당 149달러로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일단은 ADR 상장 이제 오늘 밤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18만 원대가 이제 어제 종가였는데 이게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DR 상장 후에 미국 증시에서의 요 주가 흐름,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이 상승폭을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가게 될지,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